3월 31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3% 하락한 2481.1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8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3.01% 하락한 672.8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4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16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3종목, 코스닥에서는 13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윌비스, 한솔-P&S, KD, 신라섬유, 형지글로벌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TS넥스젠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16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이재명 테마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재명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시장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정치 테마주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인데요. 다만 검찰이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전해진 이후 이재명 관련주들의 등락률은 엇갈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 중에서도 형지글로벌은 최근 가스텔 바작에서 사명을 변경한 기업으로 상거래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습니다. 형지그룹주들은 이재명 대표의 무상교복 정책주로 묶이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이번 해칭주 테마입니다. 시장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금 관련주 같은 해칭주들과 품절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부터 상호관세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국장에서 공매도가 재개된 부분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시장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부과하는 관세율 수준에 맞춰서 동등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참고로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던 자동차 관세 25%는 품목별 관세에 해당되며 상호관세는 4월 2일에 별도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하락장 속에서 품절주로 묶이는 신라섬유와 금 관련주인 엘컴텍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품절주란 유통량이 적은 주식을 의미합니다. 시장에 풀려있는 주식수가 아주 적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만 몰리더라도 쉽게 상승하며 주로 하락장에서 부각되는 경향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3번 틱톡 테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사들이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작년 4월 틱톡이 모회사와의 관계를 끊지 않을 경우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시키는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요. 미국 의회는 틱톡의 모회사가 중국의 IT 기업인 바이트댄스라는 점에서 틱톡이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알려졌어요. 틱톡 측은 해당 법안에 대해 불응하며 미국 연방법원에 반대 소송을 제기했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바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75일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틱톡 측은 조만간 미국 사업을 매각하거나 사업을 중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틱톡의 매각 기대감이 재차 부각되며 틱톡 관련주로 묶이는 광고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틱톡의 공식 파트너사로 알려진 와이즈버즈와 모비데이즈가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틱톡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는 데 틱톡이 도움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틱톡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중에서도 와이즈버즈는 언론을 통해 국내 최초로 틱톡 마케팅 파트너스 프로그램에 선정됐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틱톡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 역량을 갖춘 대행사를 엄선하여 공식적인 인증을 주는 제도라고 하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입니다. 먼저 윌비스는 지난주 목요일 장마감 후 연간 실적 발표와 함께 적정 이견의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해당 공시에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0.5% 증가한 2,173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적자가 지속된 마이너스 12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윌비스는 최근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며 급락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한솔-P&S는 최대 주주인 한솔홀딩스가 한솔-P&S의 상장 폐지를 위한 공개 매수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한솔홀딩스는 전자공시를 통해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한솔 PNS의 주식을 주당 1,900원에 공개 매수한다고 밝혔는데요. 공개 매수 예정 수량은 약 1,105만 주로 한솔 PNS의 발행 주식 총수 대비 53%에 해당합니다. 공개 매수에 응모한 주식은 모두 매수할 예정이며 공개 매수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한솔 PNS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1,558원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최근 언론을 통해 항암신약 후보물질인 네수파립이 미국 FDA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4월 말에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암연구학회에서 네수파립의 위험 관련 비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와 함께 리보존 제약의 기술이 전했던 자큐 보정에 대한 마일스톤을 청구했다는 소식도 지속 호재로 작용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온코닉 테라피틱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제일약품과 지주사인 제일파마홀딩스도 상승세를 이어가 주었네요. 한편 디모아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디모아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총판 사업을 넘어서 클라우드 보안 컨설팅까지 사업을 강화하며 실적 개선 기대감을 잇고 있다는 기사가 있긴 했었습니다.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운영체제 없이도 웹어셈블리 어플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가상머신을 공개했다는 소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엑시온그룹은 최근 영업 양수자금 확보를 위해 오건에코텍을 대상으로 총합 4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해당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강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 20억 원은 영구 전환사채인데요. 영구 전환사채는 사실상 만기가 없는 채권이며 회계적으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재무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6일 CNS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에듀테크 사업에 진출한 가운데 실적 개선 기대감을 잇고 있다는 기사가 있긴 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스킨앤스킨은 사명을 에코글로우로 변경하고 신재생에너지 등의 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전해지면서 상승했습니다. 스킨앤스킨은 최근 열렸던 주주총회를 통해 여러 가지 변경 사항들이 가결됐다고 밝혔는데요. 사업 목적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와 무인 항공기 제품 및 부품 제조업,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업 등이 추가됐다고 밝혔어요. 또한 각자 대표이사 선임에 따른 책임 경영 강화 목적으로 권영원 단독 대표이사 체제에서 권영원, 송욱일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서 진행했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납입도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더테크놀로지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더테크놀로지는 주요 사업인 의약품 원료 제조 및 판매 분야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했으며 유통 및 게임 사업 등의 신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기사가 있긴 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 개가 있었는데요. TS넥스제는 최근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된다고 공시한 가운데 감사의견 비적정설이 나오며 급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본부는 TS넥스젠에게 조회 공시를 요구했는데요. 답변 기한은 내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동양철관,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오리엔트바이오, 4위는 윌비스, 5위는 형지엘리트, 6위는 한국앙코르 유전, 7위는 콜마홀딩스, 8위는 삼성중공업, 9위는 삼부토건, 10위는 주성코퍼레이션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윌비스입니다. 윌비스는 적정 이견의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자연과 환경, 2위는 엘컴텍, 3위는 형지INC, 4위는 대신정보통신, 5위는 모비데이즈, 6위는 와이즈버즈, 7위는 TS넥스젠, 8위는 KD, 9위는 오리엔트전공, 10위는 온코닉 테라피틱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엘컴텍, 형지INC, 모비데이즈, 와이즈버즈, KD, 온코닉 테라피틱스입니다. 엘컴텍은 금 관련주이며 형지INC와 KD는 이재명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모비데이즈와 와이즈버즈는 광고 관련주이며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하나오션, 4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5위는 현대차, 6위는 LG엔솔, 7위는 한미반도체, 8위는 현대로템, 9위는 포스코홀딩스, 10위는 네이버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알테오젠, 2위는 온코닉 테라피틱스, 3위는 TXR 로보틱스, 4위는 오리엔트 전공, 5위는 에코프로, 6위는 클로봇, 7위는 대진 첨단 소재, 8위는 형지 INC, 9위는 에코프로 BM, 10위는 엘컴텍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온코닉 테라피틱스, 형지 INC, 엘컴텍입니다.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개별 이슈가 있었으며 형지 INC는 이재명 관련주, 엘컴텍은 금 관련주입니다.